S&P 500과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축포를 터뜨리는데 왜 유독 여러분이 나스닥 기술주 계좌만 힘을 못 쓰고 있을까요? 혹시 너만 왜 오르지 못하냐는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연일 계속되는 상승장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러다 크게 한번 무너지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특히 시장을 이끌던 기술주가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단순한 감이 아닌 데이터로 증명된 시장의 세 가지 위험 징조를 명확히 알게 되고, 만약에 폭락이 현실이 됐을 때 내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생존 전략까지 확실히 얻어 가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나 홀로 뒤처지는 기술주 현상입니다. 최근 연합 인포맥스 기사에 따르면 S&P 500과 다우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동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는 지난 7월에 고점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한 유명 전략가는 이런 부정적 격차 현상을 두고 광범위한 강세장이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던 기술주가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고성장주에서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슬슬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신나던 파티의 음악 소리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등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냉정한 곳, 바로 채권시장. 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investing.com의 분석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진짜 위험 신호는 신용 스프레드에서 나타납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시장의 똑똑한 돈이 기업들의 부도 위험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공포 측정기와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수치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벌어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이 수치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레버리지 ETF로 기록적인 자금이 쏠리는 등 시장의 투기적 과열은 그야말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냉정합니다. 만약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 위험한 파티의 끝을 알리는 조종과 같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과거의 모습, 바로 2000년 닷컴 버블의 데자뷰입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는 현재 AI 중심의 시장이 1999년 닷컴 버블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만든 슐러 케이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시장의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혈압계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지금 이 혈압 수치가 2000년 붕괴 직전 이후 처음으로 위험 수준인 40을 넘어섰습니다.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이 시장 전체를 끌고 가는 현상,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경고가 무시되는 분위기까지 2000년과 그야말로 판박이입니다. 이번엔 다르다 는 말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시장이 보내는 세 가지의 섬뜩한 경고를 확인했습니다. 아마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생존법을 이야기할 시간이니까요. 공포를 이겨낸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투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경험담입니다. 이 투자자는 지난 4년간 나스닥 100 ETF에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2022년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무섭게 폭락하던 시기를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파랗게 질린 계좌를 볼 때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목까지 차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누르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기계처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는 결국 55%라는 놀라운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않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떠날 때 자신의 원칙을 지켰다는 것. 폭락은 그에게 끝이 아니라 좋은 자산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폭락장, 생존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처럼 하나씩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생존 전략은 감정을 지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자동 적립식 투자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증권사 앱을 켜고 매월 특정일에 VO나 QQQ 같은 우량 ETF를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자동으로 매수하도록 설정하십시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수량을 모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폭락기에 더 많은 수량을 담아둔 당신의 계좌는 시장이 회복될 때 훨씬 더 강력한 복리 효과로 보답할 것입니다.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생존 전략은 세금이라는 최고의 아군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죠. 같은 ETF를 사더라도 일반 계좌가 아닌 연금저축펀드나 ISA 계좌를 통해 매수하십시오. 폭락기에 싸게 매수한 자산이 나중에 큰 수익을 냈을 때 이 계좌들은 세금을 아껴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같은 돈을 투자해도 최종적으로 내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이건 아는 사람만 누리는 합법적인 특권입니다. 세 번째 생존 전략은 내 전체 자산을 위한 보험을 들어두는 것입니다. 바로 안전자산입니다. 자산의 5%에서 10% 정도는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십시오. 주식시장이 불타오를 땐 이들의 존재감이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달러와 금의 가치는 반대로 오르면서 내 전체 자산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훌륭한 완충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는 잊고 지내지만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장이 보내는 세 가지 위험 신호를 확인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위험을 기회로 바꿀 세 가지 생존 전략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시장의 고점은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위대한 기업들은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더욱 위대해졌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믿고 묵묵히 자산을 모아가는 사람에게 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불안감이라는 벽은 여러분을 막는 벽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이 가진 증권사 앱에서 딱 한 종목이라도 좋으니 자동 이체 매수를 설정해 보십시오. 단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투자 인생을 바꿀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시장의 불안감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과 다짐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